자, 은근히 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간단하게만 또 한번 Q&A 리스트만 준비를 했고요. 저 IB나 컨설팅 취업할 때 언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영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팩트고요. 중요한 건 팩트인데 그럼 얼마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영어나 외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 수업할 때보다 훨씬 이제 허접한 장표를 하나 가져다가 놓고 그냥 뭐랄까요? 이거 뭐라 그러죠? 그냥 팟캐스트처럼 그냥 제가 혼자 주저리 막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영어를 못하면 투자은행 컨설팅 입사가 어렵나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1, 2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수준으로 잘해야 되냐면 반드시 원어민일 필요는 없어요. 원어민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컨설팅 IB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되셔야 되냐면은 최소한 영어로 리서치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자료를 만들고 간단한 번역 정도? 그 정도는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미니멈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국내 증권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IB들, 그 다음에 MBB와 같은 컨설팅 회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럼 사실 꼭 금융권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스타트업, 요즘 스타트업도 영어 많이 보더라고요. 스타트업을 들어가시든 어디 대기업을 가시든 그 정도는 이제 요구를 한다라는 건데, 4번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은 유학생들의 비율이 한 50% 정도? 제 체감상으로 컨설팅은 5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IB 같은 경우에는 50%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입사자들 중에서 유학파들 비율이 한 그 정도 되고요. 대학 기준으로 그렇고, 근데 또 이제 국내 대학을 나왔으나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20%포인트 정도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한 IB 같은 경우 한 70% 정도는 그래도 해외 경험 있는 분들이 한 7, 80%, 75%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로. 그렇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 하세요. 특히 외국계 IB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근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거 작성할 때 아무래도 고객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영어도 그냥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고급 영어를 좀 해야겠죠. 용어나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해야겠죠. 그래야 보고서가 됐든 아니면 PPT 장표가 됐든 인베스트먼트 메모가 됐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 정도 레벨로는 잘해야 특히 IB에서는 조금 편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표나 이런, 고객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그래도 IB 대비해서는 조금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그래도 조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IB 대비해서는 고객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가끔 외국 고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맥킨지의 경우에는 또 이제 글로벌 원팀을 추구하기도 하고 옛날부터, 그 다음에 또 면접 자체가 영어로 보는 면접들이 있죠. 그래서 맥킨지는 예외적으로 컨설팅에서는 영어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가 영어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금융 비즈니스 관련 용어들은 잘 모르는 경우,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 되고, 차라리 반대 케이스가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금융 비즈니스 관련 용어들도 잘 알고 비즈니스 영어를 잘하는데 일상 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근데 어쨌든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시면 이쪽 공부는 금방 하실 수 있죠. 제일 추천드리는 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거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우리 TV 채널 중에 블룸버그 채널 아시나요?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요. 하루 종일 금융 쪽 이야기만 하잖아요. 비즈니스 관련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듣기 면에서는 그쪽을 틀어놓으면서 잠잘 때 빼고는 그거 틀어놓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뭐 CFA 공부를 영어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거를 이제 뭐 영어로 읽어보신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쪽 용어들을 조금 습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신문이나 뭐 타임스나 이런 거는 별로 이쪽에는 그렇게 도움 안 되는 아티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국내 증권사, 그러니까 대기업 입사 프로세스랑 비슷한 증권사들은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일단 있으면 이력서에 한 줄 쓰기는 좋고요. 쓰기는 좋고 애매하게 막 토익 900점 이런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제가 봤을 때 자격증이 있을 거면 적어도 토익이 만점이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학생 분들은 토익은 이제 거의 영어 시험으로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토플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10은 그래도 넘어야 110은 넘어야 이력서에 쓰는 게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영어 자격증을 이력서에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 자격증으로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를 측정하기보다는 이력서상에서 일단 유학생이면 영어 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능력을 측정할 때는 면접 때 사실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면접을 애초에 영어로 보기 때문에 외국계 IB 같은 경우 영어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뭐 면접을 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뭐 5, 6, 7번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외국인이 껴있을 수도 있고 면접관에 그리고 뭐 한국인이어도 영어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인턴 때부터도 또 영어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에서 어차피 그냥 그 사람이 자기소개 하세요 했는데 그냥 뭐 이름 말할 때부터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대충 압니다. 이 사람 영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면접 준비를 또 잘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럼 면접에서 그래도 영어를 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입사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쵸. 한국어 못하면 안 되죠. 한국어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근데 있어요. 오히려 한국어를 그래도 의사소통은 돼야 되죠. 우리 뭐 G.O.D의 박준영 씨 정도는 되어야 그분이 뭐 웃기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어가 조금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은 안 돼요. 참고로 컨설팅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투자은행에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어 못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고객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분석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데일리 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한국어를 많이 쓸 텐데 잘 못하면 조금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면접에서 디메리트가 있을까? 면접에서는 그런 게 티가 진짜 어느 정도만 하면 티가 막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6번은 그래도 못하는 경우 몇 번 봤어요. 종종 봤어요.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 제2 외국어를 잘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솔직히 국내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이게 있고 없고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규직에서는 특히나요. 근데 이제 제2외국어를 잘하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인턴 같은 거는 외국어 베이스로 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컨설팅도 그렇고 아이비도 그렇고 아니면 뭐 심지어 요즘에는 뭐 프라이빗 에퀴리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일본어 잘하는 사람 뽑아요, 중국어 잘하는 사람 뽑아요 라고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외국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당연히 애매하게 잘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잘할 거면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아까 영어 말하는 수준으로 번역, 통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번역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뭐 애매하게 뭐 조금 깨작깨작하고 막 그런 것들은 거의 도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력서에는 한 줄 쓸 수 있겠죠. 제2외국어는 조금 떨어져도 이력서에 써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2외국어 잘하면 좋은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취직을 꼭 한국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본, 중국, 홍콩 이런 데서 취직을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외국어 하나 더 잘하는 거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어, 영어,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 이제 영어는 거의 기본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뭐 중국어까지도 같이 하겠다, 할 수 있다, 잘한다 하면은 사실 홍콩이나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 있죠. 거기다 이제 한국어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 있는 캔디데이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이거 듣고 있는데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교 좀 초년차다, 대학교 뭐 학년이 낮다,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제2외국어 하나쯤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하나쯤 공부하셔도 뭐 재미도 있고, 그렇죠? 재미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언젠간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입사할 때뿐만 아니라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 잘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어떤 외국어냐, 뭐 일본어나 중국어가 당연히 제일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아요. 일본어, 중국어가 제일 쓸모가 많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뭐 한국 시장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아시아 펀드를 하나 운영하는데 한국 시장을 단독으로 뭔가 펀드 매니저를 내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국을 버리기에는 아쉬운 시장이고, 그러면 이제 펀드 같은 거 운영할 때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한국 시장도 볼 수 있고 일본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한국도 볼 수 있고 중국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 있으면 좋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이제 생기냐면은 한국인인데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일본인인데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조금 가치가 엄청 높아지죠. 근데 동시에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잘 없거든요. 저야 뭐 이제 대학을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 많이 알지만, 막상 사람 뽑으려고 보면은 금융 쪽에 경험 있으면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뽑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길게 말했는데 7번, 8번에서 길게 말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잘하면 뭔가 장기적으로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막상 진짜 입사할 때 제2외국어가, 특히 국내 증권사나 국내 컨설팅에 입사할 때 제2외국어가 도움이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어떤 방식으로 외국어 실력을 올리면 좋을까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어떤 언어가 됐든 간에 우리 그냥 일상 회화보다는 비즈니스나 금융 관련 쪽 용어들이나 이쪽 말투나 화법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룸버그나 그런 것들 많이 보시면 이제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뭐 CNBC라는 채널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금융이나 비즈니스 관련 블로그들이나 유튜브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비추는 신문 읽는 거나 아니면은 진짜 토플 공부, 토익 공부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내가 영어 잘해지겠다고. 그런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단기간에 내가 뭔가 진짜 입사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관련된 기사들을 자꾸 접하시고 관련된 책을 자꾸 읽으려고 하시고 그러시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줄줄이 말하다 보니까 말할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영어든 제2외국어가 됐든 간에 공부하면은 다 도움이 되고 언젠가는 업무에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하고요. 아무리 요즘에 AI 번역기든 뭐 그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외국어는 아직까지는 잘 하셔야 입사하는 데도 유리하시고 입사하고 나서 퍼포먼스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컨텐츠로 다른 데서 또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항상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날 일 있으신 분들은 또 개인적인 연락처 통해서 또 말씀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취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